이제 이 아이를 오버플로우 히드를 걸면은 이제 문제없이 다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천천히 버튼을 누르면 가능해요. 천천히 누르면 가능해요. 뭔가 코드가 좀 웃기기는 해요. 시간 타이밍을 없는데 set 타이밍을 주긴 줘야 되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동작은 하니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 번 클릭을 했을 때는 좀 괴상하게 넘어간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몰라 난 저거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주변에 수전증이 조금 있으시거나 전날 과음을 좀 많이 하시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에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누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좀 누르기 힘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누를 때 가끔씩 부들부들 떨면서 누를 때가 있어서 좀 약간의 제약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썼던 것처럼 let 줄 겁니다. 시나리오 아직 안 썼군요. 위에 올라가서 자, 반복 발생된 거 요거죠. 권한을 부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권한의 이름은 저는 퍼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et permission은 true. 자, 위에 또 대문자로 썼는데 얘도 대문자 써줘야겠죠. permission 썼습니다. 얘네들은 대문자의 개념이 아닌가? 일단 썼으니까 할게요. 자, 클릭을 함과 동시에 기능이 딱 들어오고 다른 추가적인 기능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 처리하고 문제 있는 거 해결하고 조건문에다가 퍼미션 들어오면 true를 거고 들어오자마자 퍼미션은 false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권한 안에서는 한번 딱 클릭하고 나면 더 이상 뭘 하지는 못하겠죠. 이 아이의 범위를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입니다. 어디까지 주면 될까요? 그냥 죄다 몽땅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뭐 클릭했을 때 함수 안 쓰고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아요. 자,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들어가는 아이는 어디까지? 그냥 안에 들어있는 전부 다 막아버렸죠. 프리벤트 디폴트까지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그 다음엔 안 돼요. 빨리 눌러도 안 돼요. 최초에 한번 들어오자마자 끝입니다. 뭐 성능이 엄청나게 느린 컴퓨터라면은 비트 속도로 막 더블 클릭 여러 번 했을 때 두 번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 막 열심히 수행해요. 그래서 언제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 세타임 아웃이 끝나면 풀어주면 되겠지. 여기서 퍼미션을 true라고 하면 되겠구나. 왜? 세타임 아웃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수행하는 거니까 오케이 좋아요. 썼습니다. 처음에 if 들어오자마자 허락하고 문 닫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쭉 안에 기능들 열심히 수행하는데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잠깐 기다렸다 수행해
하고 나면 그 다음 내가 기능을 써야 되니까 오케이 풀어줘. 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다 먹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 있는 86번째가 문제죠. 0.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없는 되게 미약한 시간이 끝나면 움직임을 허락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 움직이는 동안에 얘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미 다음 버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렸으니 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죠.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써있는 set timeout 옵션, 타임 옵션에 대한 시간이 지나야 동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얘는 다시 어떻게 set timeout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정해진 시간 타임 옵션 0.5초 뒤에 써주세요 라는 기능을 써야 합니다. 그럼 해볼까요? 일단 하나씩 누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누를까요? 잘 됩니다. 약간의 다음 누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200 해주면 0.2초가 추가돼서 약간은 더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겠죠.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죠. 약간 미사에 걸리게끔. 자, 광고 움직이는 게 흘러가는 그 자체가 너무 눈 아파요. 그럼 이제 원 시간을 건드려 버리면 넘어가는데도 천천히 움직이니까 조금은 나아집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의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이 클릭하는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set timeout. set timeout이 단순 해석상으로 놓고 보면 네,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기능과 밑에 있는 기능을 수행할 때 거의 동시 대비로 이루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 거의 타임이 없는 딜레이를 주고 그 다음을 수행하게 해라. 좋아요. 그러고 나서 set timeout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기능 수행해라. 해석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 가지 이유를 따지자면, 첫 번째,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코드 해석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가면 참 좋을 텐데 여기는 수행부니까 수행부는 그냥 쭉 읽어가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수행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수행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 폼은 아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콜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라면, 어차피 딜레이 줄 거라면 기다려, 수행해, 기다려, 수행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 읽어지잖아요. 읽어지게끔 만들어라 라는 게 초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순서의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법,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 수행도를 조금 보기 좋게라도 쭉 가게 만드는 건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합니다. 그랬더니 접수처에서 자, 기다리세요 라고 합니다. 자, 잠깐 기다렸습니다. 다시 불러요. 갑니다. 자, 어디 진료실로 가세요. 진료실 갑니다. 나가서 기다리세요. 나가서 기다립니다. 아, 이게 아니죠. 자, 나가서 기다립니다. 다시 접수해서 불러요. 접수해서 갑니다. 병원으로 가서 약 타가세요. 아니, 약국이래. 약국 갑니다. 약국 갑니다. 뭐 빠졌나요? 진료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진료 있잖아. 하여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나아요? 아니면 자, 병원 갔어요. 접수했어요. 기다리세요. 진료실 들어오세요. 자,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가지고 자, 약국 가서 약 받으세요. 이게 나아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오른쪽에 있던 개념처럼 진행하기 위해서 그 틀을 이거 정리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얘까지 쭉 한번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얘니까 얘를 해결하도록 하죠. 왜? 얘는 이러나 저러나 이품은 똑같이 분명히 갈 것 같으니까. 자, 밑에 있는 set timeout 걸리는 아이들을 올라가서 직관성이 되게끔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시 뒤에 정리할 거지만 일단 여기다 쓸게요. 자, const 자, fn delay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함수로 사용할게요. 함수에는 promise를 쓸 거기 때문에 new promise를 사용할 겁니다. promise는 두 개를 받죠? resolve와 reject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reject는 딱히 쓸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기다리고 수행하게끔 뭔가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reject는 필요 없고요. 바로 처리하면 돼요. 자, 여기다 뭐 쓸 거냐면 엄밀히 말하면 여기랑 개념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set timeout이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set timeout 쓰고 set timeout은 이렇게 쓰죠. 그리고 뒤에다 시간 쓰죠.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포문처럼 선언과 동시에 바로 입력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밀리세컨드를 시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밀리세컨드를 사용하게 만들 겁니다. 그 뒤에 뭐 할 거냐? 반드시 리졸브가 반환이 돼서 써야지만 쓸 수 있는 아이니까 안에다가 리졸브를 호출하게끔 만들 거예요. 하지만 호출할 값은 사실은 없어요. 오로지 이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수행해주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처리하는 아이들을 함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리턴을 해줘야겠죠? 리턴. 자, 그럼 리턴이 됩니다. 그걸 받아서 쓸 텐데 그냥은 안 먹어요.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서대로 쭈루루 움직이게 만들려면 동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비동기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어싱크입니다. 어싱크 처리할 거고요. 이 어싱크를 처리할 수 있게끔 내가 원할 때마다 말 그대로 기다려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await이에요. await과 어싱크가 같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트에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쓰는 거 어떻게 쓰면 되냐? 그냥 딜레이 얼마? 0.5초.
그럼 얘만큼 기다려도 그 뒤에 거 수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그거를 쓰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이때 여기 밑에 보면 이 0초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시간 쓴 거 되게 이상하죠.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값이 들어오면 그 값으로 수행하는 거고, 값이 없으면 0을 수행해라. 자, 이 얘기 하는 거죠.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능 쓸 거예요. 자, 묶여있으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외부로 빼서 함수로 바꿀 거기 때문에 어싱크 OS 기능을 구현하게 만들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어싱크 안에서 돌아가야 제대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쓸 겁니다. 자, 어싱크로 함수로 구현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외부로 나중에 뺄 거지만 저는 const any 자, fn any 슬라이드 이렇게 할까요? 자, 이 기능을 담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일단 뭐예요? 잠깐 기다리죠. await fn delay 얼마만큼? 0초만큼 기다리죠. 기다렸어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 쓰면 되죠. 그 다음 뭐예요? 기다려야 되죠. 얼마만큼? 내가 지정한 시간만큼. 필요하다면 추가 시간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퍼미션으로 허락해 주면 되죠. 물론 이것도 따로 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바로 수행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는 여기 왔다가 끝으로 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끝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한 바퀴 돌리지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 수행해 기다려 수행해 바로바로 내려오죠. 해석이 바로 되잖아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일단 하나씩은 잘 먹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눌러 보겠습니다. 아주 잘 동작합니다. 자, 결국에는 셋 타임 아웃으로 움직이는 이 아이가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다렸다가 안에 거 수행하고 다시 기다리는데 얼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문제점을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단순하게 수행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냥은 동작할 수 없습니다. await은 항상 이 함수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잠깐 더 기다려 라고 쓰려면 다시 어싱크를 달아줘야 돼요. 이건 기본 목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따로 빼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얘가 써주면 함수만 동작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단순한 값으로 수행하게 야기시키면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아이는 따로 기술을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값이 수행하게 이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2차전에 두 번째 들어간 아이들은 위쪽에 따로 빼셔도 되고, 저는 위쪽에 묶을 때 다 묶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나리오 두 번째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냥 일단 여기다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신다면은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위쪽에 굳이 없어도 되는 아이들 레프트 포지션 요거는 밑으로 끌고 내려서 밑에 거에 영향을 받는 아이입니다 라고 언급은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를 기준으로 다음을 버튼을 누르는 걸 기준으로 이전 버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 버튼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숨기는 거 있죠.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면 2번으로 갔죠. 다음 버튼 누르면 3번으로 가고요. 누르면 4번으로 갑니다. 이때 4번이 진짜로 써야 되는 아이예요? 아니면 복제된 4번이 진짜로 써야 되는 아이예요? 버튼을 눌리거나 내용을 읽거나 하는 것들이 실제 4번이 원본이니까 얘를 써야 되겠죠. 카피본은 아니에요. 카피본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기능들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잠깐 인식하기 위해서 복제해 놓은 아이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카피할 때 여기다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아이가 있어요. 아래 아이들 읽어주지 않습니다. 아래 디스크리션 넌 뭐 이런 것들 넣어주겠죠. 자, 반대로 여기서 이전 버튼 누를 거예요. 이전 버튼 누르면 1번에서 이 복제본으로 애니메이션을 움직여요. 여기서 1번으로 애니메이션을 움직이긴 하는데 얘가 눌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안 된다기보다는 얘가 아니라 얘 끝에 끊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다음 버튼을 누를 때는 3번에서 4번으로는 애니메이션, 4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애니메이션이 먼저예요? 아니면 점프가 먼저예요? 점프가 먼저예요. 그쵸? 점프를 먼저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점프. 이게 달라요. 왜? 얘를 쓸 게 아니잖아. 누르면 애니메이션 얘가 슥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점프를 오게 돼 있어요. 아니 그냥 걔도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틀린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한 가지 흠이 되냐면 여기서 다음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와요. 여기서 이전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애니메이션이 이상하게 먹어요. 순서가 엉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1번과 4번만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1번에서 카피본, 복제본으로 가는 건 애니메이션만 스르륵 가고 그 다음엔 점프로 바로 실제 써야 되는 4번으로 가게 해줘야 사용자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되게끔 만들어줍니다.